일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대만호에서 간다. 앞으로는 이 길로 우리 열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좋겠다 해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6일날 도착을 하고 약 일주일 정도 집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을 하시다가 의거를 오늘 9월 14일 날 의거를 일으킵니다. 장소가 어디냐? 부산경찰서입니다. 동강동, 중구 동강동, 여러분 뭐 요 지역만 사시죠? 부산 진구 이쪽만 사시는 분이에요? 여기면 학생들은 다 이쪽 동네 뭐 이쪽이죠. 중구가 이제 남포동 있는데 그쪽입니다. 어디냐? 이게 용두산은 알죠? 용두산은 가봤죠? 안 가봤어요? 네. 용두산 그 바로 밑입니다. 옛날에 여기 부산시청입니다. 과거에는 부산시를 갖다가 시라 하지 않고 부라고 했습니다. 부. 그래서 경성부, 서울 경성부, 부산부, 진주부, 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니까 시청이 아니고 부청입니다. 그래서 부산부청이 요겁니다. 근데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산경찰서가 여기 있는데 부산경찰서는 이렇게 건물로 바뀐 상가로 바뀌는데 노래방이 많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표지수도 있고요. 자, 부산경찰서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을 비교한 거는 여기 계단이 있잖아요. 오르내리는 계단, 올라가신 분, 내려오신 분 계단 있잖아요. 이 계단이 요겁니다. 요 계단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 부산경찰서, 부산부청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부산부청이고, 여기 계단이고, 좀 전 계단이고, 이 경찰서고, 여기 부산경찰서 시켜 있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다, 좀 전에 들어갔고, 여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돌, 이거 잘 보십시오. 돌. 자, 여기가 부산경찰서 자리다. 박재욱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자리입니다. 라고 안내한 안내 표지판이다. 아까는 생가터 표지판이 동구 범일동에 있었잖아요. 중구에는 동강동에 가면은 여기가 바로 부산경찰서 자리고 이 자리에서 박재욱 의사가 폭탄을 던진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중구청에서 세워놨습니다. 조금 전에 돌을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돌이 요 돌입니다.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죠. 개발될 때 이게 살았습니다. 이게 요 위에 건 다 부서졌는데 여기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구자들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이게 그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네가 증명해봐. 내가 어떻게 증명해요? 사진을 보고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자료와 사진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박재욱 의사의 행색은 어땠느냐? 잘 들으세요. 박재욱 의사의 행색은 밀짚 모자를 쓰셨고, 메꼬모, 밀짚 모자를 쓰셨고, 머리는 장발이었습니다. 흰색 조선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은 그러면 폭탄을 어디다 넣었어요? 호주머니 바지 사이에 오른쪽 호주머니 바지 안에다가 넣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은 보면은 중국 상인으로 변장했다, 중국 도소인으로 변장했다, 중국 책을 한 짐 보따리 울러매고 들어갔다. 다 그는 아까 말했던 팩션입니다. 팩션.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멋지게 아니라 팩션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박재욱 의사가 진술했고 그때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에 의해서 신문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밀짚 모자를 쓰고 장발에 흰색 조선을 신고 빈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층 사무실에 들어올 때의 모습은 성큼성큼 사무실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서장 앞에 1m 앞까지 바로 코앞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렸다. 자, 떨어뜨린 폭탄이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제 1910년식 F1 수류탄입니다. 이때 수류탄들은 지금의 수류탄들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고 8개에서 10개 조각으로 이렇게 터집니다. 지금의 수류탄은 틀립니다. 자, 수류탄이 터집니다. 수류탄은 터지면은 땅에서 터지면은 바로 터지면은 비산각도 12도에서 30도 또는 90도 방향으로 있다 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류탄을 던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던지고는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수류탄이 터질 때 살아남는 방법은 바닥에 최대한 몸을 밀착을 하면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경찰서장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우측 발에 조금 다치고 무릎 관절에 철가상 입었다는 것은 폭탄을 앞에 던지자마자 폭탄이네 수류탄이네 하면서 본인은 수장은 바로 슬라이딩 하면서 몸을 쫙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철가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다리를 철가상 입었고. 그런데 박지혁 의사는 던지고는 본인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탄은 3.5초에서 4초 만에 터집니다. 안전핀 뽑고 던지고 하나 둘 셋 빵 터집니다. 쓰러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표현을 할 때 폭탄 다루는 게 서툴러서 흉안이 다쳤다. 그래서 많이 다칩니다. 뒤로 폭탄이 터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내진탕을 일으켜서 졸도를 하셨고 오른쪽 설관절 이 다리가 분쇄됐고 심장부, 복부에도 파편이 치고 지나갔습니다. 엄청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책에서 보면은 우리 박지혁 의사가 많이 다쳤는데 일본 사람도 다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하시모도 죽어야 되는데 왜 이거 억울하지 않나 해서 쓴 글들을 보면은 하시모도하고 일본 경찰 2명, 3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고 이렇게 적힌 거는 그냥 팩션입니다. 영화적인 팩션입니다. 팩션.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책들인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책들을 다 이제 바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용두사는 가봤댔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옛날에 부산경찰서 아까 그 계단이 있었잖아요. 계단. 이 계단이 있고 부산경찰서가 있고 이게 부산부청입니다. 부산부청, 시청. 그리고 바로 250m 떨어지는데 부립병원. 지금은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립병원이지만 부에서 관리하니까 부립병원입니다. 부립병원. 여기를 들것 단가에 싣고 박지혁 의사를 들것에 들고 경찰관들이 부립병원으로 갑니다. 250m를 갑니다. 자, 여기가 강복동입니다. 지금 현재 강복동. 여기가 영도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자,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용산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 올라갑니다. 여기 에스카레이터 있는데 일로 올라가실 거예요. 가구에는 일로 여기 원 정문이고 여기가 후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문 이 길은 폐쇄가 됐고 후문으로 되고요. 정문으로 올라가면 여기 신사가 입구 2군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가 되어 있죠. 신사가.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부립병원, 지금은 말하면 부산대학병원 전신입니다. 부산대학병원. 부립병원이 부산대학병원 바뀝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남포동에 있는 광복동 롯데백화점 가봤습니까? 롯데백화점이 바로 여기고 영도다리, 영도대교가 여기고 여기가 부산대교입니다. 그 당시 지도에다가 현재 지도를 이렇게 겹쳐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가 되죠? 어딘지. 이쪽 잘 안 나갑니까? 남포동 쪽은 서면 쪽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서면 쪽에서 보시면.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서면 쪽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우리 집이 자천동이라서. 자, 그래서 남포동에 있고요. 자, 이 이제 사건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2시 40분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오후에 뭐 늦은 오후가 되겠죠. 바로 호해를 갖다가 부산일보에서 발행합니다. 일본인들이 만들고 지금 현재 부산일보가 틀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호해를 갖다가 크게 상세하게 썼습니다. 상세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고가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쓰는 글이 진실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가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라고 쓸까? 여러분도 반성문 서락하면 첫 장에 쓰는 반성문이 진짜고 그 뒤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쓰는 건 점점 내한테 유리하게 씁니다. 유리하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쟤가 잘못했어. 사실은 내가 먼저 때렸는데 아니야. 쟤가 때린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 합리를 막 시킵니다. 자, 이 호해를 갖다가 우리 굉장히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여기는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호해 발행했는데 쫙 이런 걸 지금까지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범인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나이는 26살 이란 자다. 왜 범인은 해놓고 동그라미 8개를 썼고 나이는 26살이라고 써놨을까요? 동그라미 8개가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동그라미 8개. 왜 이 신문기자는 다른 건 다 쓰면서 여기 와서 동그라미 8개를 썼을까요?
그래서 일부 다른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8자이기 때문에 박재익이라는 말은 분명히 이름은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8자 중에 3자 박재익을 빼면 5자가 남잖아요. 5자. 그 5자가 뭘까 했으니까, 혹자는 우리 연구자 중에 한 분은 또 부산진 출신 박재혁 이라면 맞지 않겠느냐. 그럴듯해요. 그거 알 수가 없죠. 신문기자가 뭘 쓰려고 했는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동그라미 8개 중에 5개는 영원한 청년 박재혁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뭐라고 쓰고 싶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8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부산진 출신 박재혁이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 오역한 겁니다. 그냥 동그라미로 놔둬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일본 신문에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쿄 아사히 신문부터 막 이제 박재혁 의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동경 조일신문, 도쿄 아사히 신문, 그 다음에 대판 조일신문, 오사카 아사히 신문, 그 다음에 신호신문, 어두워서 잘 안 보이구나. 신호신문, 고베신문, 고베, 그 다음에 매일신보, 이거는 일본말로 마이니치신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마이니치신보라고 읽지 않고 매일신보라고 하고, 여러분 혹시 역사를 공부할 학생들은 보면은 매일신보라는 게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조선시보, 이것도 부산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조선시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일보, 민족지죠. 동아일보, 그 다음에 독립신문, 이렇게 계속해서 박재혁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재혁 의사가 그걸 일으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6명을 남기고 이제 딴 사람들은 풀어줍니다. 그 6명 중에 최천택,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죠, 그죠? 최천택 선생, 우리 그 의원금 냈을 때 국제보상운동을 이제 같이 냈던 최천택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오재영 선생님, 백용수 선생님은 사진이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이 학교, 부산공립상호학교 여러분의 대선배들입니다. 대선배들이 6명 중에 4분이 대선배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분들은